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기온은 25.6도로 1973년 관측 이래 51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또 폭염이 9월까지 이어지며 9월 평균 기온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문을 닫은 강원도 태백의 폐광이 우주 탐사를 위한 실험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잠시 뒤 과학 일렬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막판까지 등록을 거부하던 전국 의대생들이 속속 복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방침이 여전해 수업 참여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가 소고기 수입 제한과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으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상호 관세를 발표할 예정인데 지난해 81조 원의 무역 흑자를 낸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고율의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과학관에서는 대부분 체험으로 과학을 배우거나 각종 첨단 기술로 기술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람객이 탐정이 돼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시티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특별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권석화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관람객들이 핸드폰을 손에 들고 증기기관 모형 앞에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탐정이 된 아이들은 모바일 앱과 연동된 전시품에서 단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과학을 쉽고 재밌게 익힐 수 있습니다. 문제 푸는 거가 재밌었어요. 영어 단어 철자 찾아가지고 흥미롭고 진짜 미래에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국립중앙과학관이 미래기술관 전시에 방탈출 프로그램을 더한 새로운 모바일 미션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이 게임의 배경은 2058년 미래 스마트시티. 증강현실과 GPS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미래 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탐정이 돼 전시품 속 단서를 찾는 방식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건 물론 문제 해결 능력 또한 키울 수 있습니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만연한 그런 스마트 시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관람객분들이 좀 더 과학을 쉽게 전시품이랑 미래 과학 기술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좀 재미있는 게임 요소를 입혀서 지상 2층 규모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실감형 모바일 미션 게임 전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신규 이미지 생성 모델로 화제를 모은 챗GPT가 역대 최다 국내 이용자 수를 갱신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 기업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를 보면 지난달 27일 기준 챗GPT의 국내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역대 최다인 125만 2,9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용자 급증 배경으로는 지난달 27일 새로 출시한 신규 이미지 생성 AI 모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면 일본 대표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스튜디오를 비롯해 디즈니, 심슨 가족 등의 화풍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챗GPT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수요가 급증하자 샘 올트먼 CEO가 그래픽 처리 장치 과부하 등 기술적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 11대 원장에 오태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선임됐습니다. 오태석 신임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대에서 기술혁신 경영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차관 등을 지냈으며 최근에는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오 원장은 취임사에서 키스텝이 글로벌 기술 대전환 시대에 과학기술 정책을 넘어 국가 혁신 전략을 제시하는 혁신 전략 싱크탱크로 도약하기 위해 분석의 수월성 확보와 시의성 있는 대안 제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전략, 예산 편성, 사업 평가 등 혁신 정책의 전 주기를 연계하는 조직 운영, 기존 업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제시했습니다.
오 원장의 임기는 4월 1일부터 3년 동안입니다. 정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끝나면서 막판까지 등록하지 않고 반발하던 의대생 대부분은 결국 복학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거부 방침은 여전한데 정부는 복귀는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정한 시한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버티던 의대생들도 결국 등록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상당수 의대생들의 복귀에 이어 충북대와 중앙대 의대 휴학생들이 전원 복학 신청을 마쳤고 전남대 의대는 학생들이 전원 복귀하겠다는 의견을 학교 측에 전달해 놓은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휴학의 경우 학생들이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도 승소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복학원의 수업에 참여하겠다는 조항을 추가해 서명을 받은 걸로 알려졌지만 학생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교육부는 등록이 아닌 수업 참여가 복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복귀율도 추가 등록과 실제 수업 참여 여부까지 지켜보고 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단제적 위기를 넘기려 등록만 해놓고 수업은 계속 거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환자단체는 학생들이 무늬만 복귀를 한다면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며 제적을 예고했으면 그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최종 확정되는 4월 30일까지 수업 복귀를 둘러싼 의대생과 정부, 학교의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심박수를 낮춰 주로 심부전 치료제로 쓰이는 베타 차단제를 급성 뇌경색 발병 이후 심박수가 높은 환자에게 꾸준히 투여하면 장기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진은 뇌경색 발병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최대 심박수가 분당 100회 이상이었던 환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베타 차단제 복용 여부에 따라 지속 복용군, 중단군, 비복용군을 분류하고 최대 10년 장기 예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베타 차단제를 지속 복용한 고심박수 뇌경색 환자는 복용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할 때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발병 후 30개월 시점에는 그 차이가 31%까지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를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 비행을 떠났다가 예기치 않은 문제들로 9개월여 만에 돌아온 우주비행사 2명이 귀환 뒤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소속 우주비행사인 부치 윌모어와 수치 윌리엄스는 현지 시간 31일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 우주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스타라이너를 다시 타고 비행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윌모어는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문제를 바로잡고 고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당장 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도 그 우주선은 정말로 능력이 있고 고칠 필요가 있는 몇 가지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그 프로그램의 일부가 되는 것은 영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 일열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폐광에 만들어진 우주기술 실증 실험시설에 대해 임두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폐광의 우주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실험시설을 만들었다는 리포트를 봤는데요. 폐광의 실험실이 생긴다는 게 참 신기했거든요. 원래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나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지하 자원을 개발하고 채굴하는 장소를 광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러한 광산이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지면 문을 닫아서 폐광 처리를 합니다. 보통 폐광이 되면 그 공간을 활용하기보다는 물을 채우거든요. 그런데 국내 연구팀이 폐광의 우주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예. 폐광산 갱도가 달 자원 개발 장비 테스트 베드로 활용되는 것은 전 세계 최초입니다. 리포트에 다 담지 못한 내용, 폐광에서 어떤 실험들이 이어질 예정인지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공간도 있고 실험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폐광에서 진행이 되는 이유가 있나요? 네, 태백 폐광 갱도는 우주 환경을 모사할 수 있는 최적의 지하 공간으로 우주자원 개발 기술 실증과 지역 산업 재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폐광은 공기 순환이 어려워서 산소가 희박합니다.
폐광의 공기 조건은 산소가 없는 달이나 화성과 같은 우주 환경과 비슷하거든요. 또 이 폐광은 빛도 거의 들지 않고 우리가 동굴에 가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것처럼 폐광 안도 열 차단율이 높아서 일정하게 좋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저산소 등의 우주 환경 시설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경제적, 시간적으로 이득이 되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폐광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뭐 탑재체를 떨어뜨려 보거나 그런 것도 사실 여기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어떤 실험이 가능한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달 탐사용 로버가 보일 겁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에서 원활한 주행을 하면서 움직이는데요. 곧이어 드릴을 이용해 달 토양을 채취하는 로봇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로봇을 보면 지면을 이동하면서 레이저 유도 파쇄 분광기 등의 센서를 통해 지면에 존재하는 원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도 하거든요. 이 바닥에 레이저를 쏘자 타닥타닥하는 소리와 함께 한쪽에 자리 잡은 모니터에서 바닥에 깔린 원소들이 실시간으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표토 채굴기를 장착한 로버가 천천히 원통 모양의 표토 채굴기를 내리면서 바닥에 흙을 퍼담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달에 있는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달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비밀들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다른 활동들이 이어지나요? 네, 연구진은 올해 안에 태백 우주자원 융합실증단지를 만들 계획인데요. 태백에 건설될 우주자원 융합실증단지는 폐광 지역을 활용해서 우주자원 개발 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복합 연구 실험 단지입니다. 예. 이 안에 우주자원 개발 장비의 제작, 조립, 실내 환경 시뮬레이션, 성능 시험이 이루어지는 융합 실증 시스템 실험 등이 만들어지고요. 또 실제 달의 표면과 지하와 유사한 조건을 구현하기 위해 폐광의 지상 지하 공간을 활용한 실외 테스트 공간인 5개 실험 부지도 생겨납니다. 이외에도 우주자원 활용, 장비의 양산, 시험 평가 등 연계 가능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우주자원 산업단지도 구축될 예정이거든요. 이평구 지질자원연구원장의 말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공간에다가 달의 우주 환경을 모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진공 펌프라든지 그 무중력 상태의 그 챔버를 만든다든지 이런 실험들을 여기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폐광의 변신이 좀 화려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실험을 진행한 이후의 계획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번 시연은 함태광업소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하지만 향후 지하연구시설은 지난해 6월 88년 만에 문을 닫은 국내 최대 탄광인 강원도 장성광업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를 기반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우주자원 융합 실증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인데 또 2032년에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 중인 달 착륙선에 자원 탐사 기기를 실은 후에 달에서 헬륨3 등 희귀 자원을 채취해 귀환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번 실험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달을 탐사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으며 이로 인해 폭염과 열대야, 장마철 강수 등 다양한 이상기후가 많았다는 정부의 공식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을 포함한 정부 25개 기관은 합동으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발간해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나라 여름철 평균 기온이 25.6도로 평년 대비 1.9도 높아 1973년 관측 이래 51년 만에 가장 높았으며 열대야 일수도 평년의 3.1배로 역대 1위였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폭염이 9월까지 장기화하며 9월 평균 기온 역시 역대 1위를 기록했고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마철 강수도 관측 이래 가장 많이 집중돼 이례적으로 시간당 100mm 이상 물폭탄이 무려 9차례나 관측됐습니다. 11월 하순에는 수도권 등 중부 내륙으로 40cm 이상 폭설이 내리며 서울, 인천, 수원 등에서 11월 기준 역대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는 한반도에서 기후 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던 해로 이상 기후는 앞으로도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과학적 원인을 분석하고 더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국가유산 30건이 피해를 봤습니다. 산불이 대형화되는 추세에 맞춰 국가유산의 보호 대책도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천년고찰 고운사입니다. 계곡을 가로지르는 가온루와 조선왕실의 건물인 연수전 등 보물 2점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산불의 확산 속도가 워낙 빠르고 사찰 건물의 특성상 목조 건축물이어서 화마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산불의 확산이 빨라졌던 것은 산불 발생 기간 동안 서풍 중심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이 불었고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7m를 기록하는 등 바람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국가유산 등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 대부분은 산에 있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나면 소방차 출동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요 국가유산에는 소화전 등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산불이 대형화된다는 점입니다. 경북 북부 산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나고 확산 속도도 빠를 경우 현실적으로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의 대피가 우선입니다. 결국 소방 인력마저 빠지고 나면 남은 목조 건물이나 석탑 등은 방염포로 보호해야 하는데 한계가 분명합니다. 시중에 제품으로 유통되는 그 유리섬유계의 방염포를 주로 사용한 것인데요. 1000도씨 이하에서는 비교적 장시간 기능을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1000도씨 이상의 화염이 수십 분간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방염포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 목조 건축물의 경우 고소 작업 차량 등을 이용해 방염포를 설치해야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장비와 인력 운용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방염포 설치에 따른 별도의 기준 마련은 물론 국가유산 안전관리원의 교육, 국가유산 소방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대형화되는 산불에 맞게 종합적인 대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국가유산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제조업 10곳 중 6곳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1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접 영향권에 속한 기업은 46%, 직접 영향권에 속한 기업은 14%로 집계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배터리와 자동차, 부품 업종의 80% 이상이 영향권에 들었고 반도체, 의료정밀, 전기장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은 미국 관세로 인한 납품 물량 감소를 가장 많이 우려했고 수익성 악화와 미국 시장 내 가격 경쟁력 하락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인은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한 기업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무역평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까지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을 지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가 다른 나라의 대미 관세보다는 낮을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보고서 가운데 7페이지를 할애해 한국의 무역 장벽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관세 무역 장벽으로 꼽았습니다. 한국이 지난 2008년 당시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했는데 이 과도기적 조치가 16년 동안 계속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한국 시장 진출 확대가 우선순위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의 수입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10,000만 이상의 대규모 무기를 수입할 때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 교역도 처음으로 무역 장벽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무역 장벽도 거론했습니다.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에게 네트워크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법안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이 미국 업체에 불리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엔 낮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some big things we're going to be announcing over the next 2 days that you know very well, Peter, and I think it'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bring a lot of wealth back to our country. They're reciprocal, so whatever they charge us, we charge them, but we're being nicer than they were. 미국 입장에서 8번째 무역 적자국이자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약 81조 원 규모의 무역 흑자를 낸 우리나라에도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이 미국의 해방의 날이 될 거라고 말했지만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품목관세에 이은 상호관세 발표로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한 달 만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 트리플 감소와 증가가 반복되고 있고 소비 심리는 여전히 냉골인데요. 경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이승은 기자가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을 전해드립니다. 통계청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설비 투자, 공사 진척도 집계인 건설기성이 한 달 만에 모두 증가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이 한 달 전에 비해 0.6%, 소매 판매가 1.5%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가 18.7% 늘었고 건설 기성은 1.5% 증가해 7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산업활동 동향 트리플 증가는 설 연휴가 있었던 지난 1월 트리플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 일수 증가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사양 반도체 수요 지속 및 관련 장비 생산이 늘어난 효과도 있고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기 집행이나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이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었습니다. 산업활동 동향은 지난해 11월 모두 감소한 뒤 12월 모두 증가, 1월 모두 감소, 지난달 모두 증가로 이어지며 넉 달째 들쭉날쭉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흐름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업은 한 달 전에 비해 3% 감소하며 3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항공기 사고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된 겁니다. 전달 대비가 아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소매 판매와 건설 기성 감소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관세 부과 등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큰 상황으로 분석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전국 8개 고속버스 회사가 운행하는 240개 모든 노선, 모든 버스 1,72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과 속리산고속, 중앙고속과 천일고속, 한일고속으로 일반, 우등, 프리미엄 버스 모두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승객은 탑승 중인 고속버스 회사에 영문명이 적힌 와이파이 망을 연결해 광고를 시청하면 비밀번호 없이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통신망을 사용하며 최대 속도는 시내버스 등에서 제공하는 수준과 같은 400Mbps로 약 20초에 1GB 용량 영화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입니다. 국토부는 KTX, SRT,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에만 있던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고속버스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온이 오르자 벌써부터 모기가 극성입니다. 전라남도와 제주도에서 3급 법정 감염병인 일본 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감염되면 발열과 두통부터 심하게는 경련과 마비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예방접종을 하거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